안녕하십니까. 인사들을 안 하시고, 하이. 예? 자, 교재, 어디 펼쳐보시냐면, 부동산 공법 찾아보세요. 2편 됐을 테니까, 잠깐만요. 158 정도 되겠네요. 페이지 안 썼을 거예요. 156페이지 다음에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자, 그거 펼치시고 거기에 보면 다음 페이지에 공법의 기초 이론 그거 나와 있죠? 거기 펼쳐두시고 수업 프린트 받으신 거 있죠? 자, 수업 프린트에 가인계획표 나왔는데요. 먼저 제가 누군지는 알고 출발해야죠. 여기 써놨네요. 이름이 뭐요? 네, 최성진이요. 이게 최고 최자입니다. 성자가요, 성실할 성자가요, 진짜가 나아갈 진짜입니다. 최고의 공부 방법은요, 성실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제 이름이 공부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제 누군지 알았으니까. 자, 과목 보시면 제가 가르친 과목은 부동산 공법. 부동산 공법이고. 자, 거기 목표 점수 기재에 나왔죠. 이제 뭐 시험 과목에 대해서는 여기저기서 들을 만큼 들으셨죠. 프린트 봐보세요. 프린트. 수업 프린트 지금 보고 있어요. 자, 목표 점수 기재에 나왔는데 한번 써보세요. 자기 목표 점수. 빨리. 자, 78점, 75점, 90점. 90점은 필요 없는 점수고요. 자, 잠깐 이야기 좀 해줄까요? 우리 1차 과목과 2차 과목으로 나눠져 있는 거 아시죠? 1차 과목에서 민법이 있고 이야기를 안 했나 봐요. 90점이라는 점수가 등장하는 걸 보니까. 부동산 학개론 있나요? 예? 자, 각각 40문제죠. 낙제 점수가 몇 점이죠? 낙제 점수 40점. 40점 미만이면 낙제죠. 과락 그러잖아요. 그러면 딱 40점 맞으면 학교는 평균 딱 이거 80점 맞으면 평균 몇 점이죠? 몇 점이죠? 60점. 낙점 합격인가요? 낙점 합격인가요? 여기 40점, 여기 몇 점이요? 80점. 이놈이 16개 맞았고, 이건 몇 개 맞았어요? 32개 맞았나요? 그럼 낙점 60점 평균 나오죠. 이 점수가 신의 점수. 한 달간 밤잠을 못 자요. 다시 요걸 80점 맞았어요? 요걸 40점 맞았어요? 낙점 60점인가요?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빨리 캐치하셔야 되는데 1차 과목은 만점이 80점이란 거죠. 1차 과목 만점은 100점이다, 80점이다. 이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래서 100점짜리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과목의 민법이나 개론을 80점 이상 맞으면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공부란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 학문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객관식 공부를 합니다. 기술적 접근과 그 시험 제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자격증이잖아요. 100점 만점이다, 80점 만점이다. 80점. 그럼 한 문항당 몇 점 주죠? 2.5점. 즉 32개잖아요. 몇 개요? 몇 개는 버려도 된다. 어려운 논점 몇 개는 버려라. 8개. 이런 이야기 안 해줘요? 수업 시간에?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왜 90점을 쓰고 그랬어? 또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게 만들잖아. 요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알고 봐야 되고. 분명히 8점 만점이니까 이렇게 논점 어려운 것은 몇 개 이상은 버리고 가라. 8개씩은 버리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공부 방법인 거죠.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 그러니까 민법을 뭐 92.5 맞았다고 자랑질하면 이거 저리던 겁니다. 자랑질하러 오잖아요. 바보 천치라고 합니다. 그 시간에 더 놀지. 편하게 자지. 잠 못 자고 이게 뭔 짓이에요. 아주 비효율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죠. 2차 과목은 100점 만점이 의미가 있습니다. 과목이 3과목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으나 공법이 100점 만점,
네, 지금까지 공법의 100점 만점 기록은 딱 한 번 남아있을 거예요. 제가 자격증 딸 때. 제가 딸 때 딱 한 번 남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이게 기록이 남아있을 수 없는 기록이에요, 이 기록은. 100점 만점이. 그래서 여기 가지고 100점 만점 생각도 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이 전략적으로 하는 과목이 하나 있죠. 중개사법이 무슨 요일이죠? 공인중개사법. 그 머리 좀 까지고, 삐쩍 말라고 오신 분 안 봤어요? 정지훈 선생님. 화요일이에요? 응. 화요일 날은 땡땡 치지 말고 수업만 잘 들으시면 될 거예요. 이게 가장 쉬운 과목. 요 과목이 이제 전략적으로, 요건 뭐 100점을 맞아도 상관이 없는 과목. 근데 2차 과목은 3과목이라서 100점이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머지 공법이나 공시세법에다 100점짜리 공부를 한다. 너무 비효율적. 거기를 한번 책장 반을 찢어서 버려버려야 됩니다. 수업도 시작 안 하고 막 버리라고 그러네? 버려야 된다고요. 과감하게. 여러분, 가끔 있는 게 학문 연구를 하는 이런 버릇이 생기는데, 학문 연구는 대학교 가서 막걸리 먹으면서 하면 돼요. 그죠? 그게 학문 연구고, 우리는 분명한 것은 객관식 공부. 항상 공부할 때는 목표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목표 점수 기재에 그런데 가장 합리적인 점수가 한 75점 아니면 80점. 여기를 목표로 달려가야, 저는 강의를 100점 강의는 절대 안 할 겁니다. 100점짜리 강의를 하면 우리 학생들 아무도 안 앉아 있습니다. 법을 6개를 강의를 해야 되고요. 그 6개 법을 100점짜리 강의를 하려고 하면요, 교재가 한 7,000페이지에서 8,000페이지 돼야 됩니다. 이런 교과서. 다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100점짜리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하느니 500, 600페이지 가지고 70점, 80점짜리 강의를 하는 게 맞죠? 근데 60점짜리 강의를 해서는 제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제가 60점짜리 강의 주소를 다 기억하지는 않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 정도 강의해주면 여기서 돼요? 풀어서 틀린 것도 있고 찍어서 맞춘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60점 이상이 목표 점수가 나오는 거죠. 합격 점수가. 항상 목표는 약간 더 넓게 설정을 해놔야 거기에 접근해 가는 거죠. 그래서 공법은 70에서 80점 사이가 한 75점의 목표를 딱 설정하시면 좋겠네요. 또 하나의 방법이니까 공부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기준점을 설정해서 가보시라고요. 아셨죠? 그래서 목표 점수도 한번 써보시고, 교재는 뭐 제가 쓰는 교재일 거고, 이 강의 목표는 입문과정은 단어 플러스 줄거리 체계도 전체, 이게 하나 법의 전체 줄거리. 이거 보고 많다 그러지 마세요. 에? 교재 200페이지 분량이 딱 이 한 장에 다 들어왔으니까 쓰지도 마시고. 수업 자료가 예전엔 좀 많았었는데 지금 이제 수업 자료 없는 게, 수업 자료를 입문서 안에다 다 넣어버렸어요. 그냥 프린트 줘야 될 것들을 전부 다 입문서 안에 보시면 알 텐데, 어디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요, 한번 봐보실래요? 입문서를 좀 넘겨보시면 앞에 총설 부분이 원래 첫날 프린트인데 그 총설로 따로 넣어놨고, 166페이지 바로 앞에 봐보세요. 165. 요 그림 그대로 있나요? 그대로 있죠? 얘를 주특기 쓰는 거. 주특기 써놓고 안 보는 거. 쓰는 게 주특기고, 주특기가 써놓고 안 보는 게 주특기예요. 그래서 다 써놨으니까, 그 안에 다 있으니까. 다시 넘겨보시면 어떤 구성이 되는가 잠깐 볼 수 있었는데, 170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170페이지. 이제 여기 들어가서 이걸 공부할까요? 요 계획을 공부하는데요. 아직 구성을 모르니까 이게 뭐지 할 텐데, 어떻게 구성되는가 보시면 되는데, 책의 줄거리를 잡는 건데 숲을 봐야 되죠. 이 교재가 숲을 볼 수 있게 확실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다 프린트로 원래 나갔던 건데, 그 그림이나 이런 게 그냥 그 프린트를 하지 않고 여기다 다 넣어버린 건데요. 지금 광역도시계획에 파란색 들어있나요? 뭔지 모르는데 170페이지 맨 위에 사파 위에 광역도시계획 파란색 들어있죠. 무슨 말이죠? 진도가 거기라고요. 진도가 여기라고. 여러분 배우면서 못 배운지 잊어버려요. 그게 주특기잖아요.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예? 수업 듣고 1분 지나면 잊어버리고. 자, 다시 봐보세요. 어디 가보시면 175페이지 가보세요.
자, 175페이지는 그럼 뭐 공부할까요? 그렇죠. 도시군 기본계. 파란색 보이죠? 자, 다시 넘겨서 179페이지 가보세요. 179페이지는 뭐 공부하는 걸까요? 도시군 관리계. 다시 어떤 구성이 되는 걸 볼 줄 알아야 이 책을 반영할 테니까요. 185페이지 가볼게요. 185페이지 갔나요? 앞으로 이제 계속 이 구성을 봐야 되니까 185페이지는요. 이런 계획을 공부하면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계획이 나와요. 그 계획의 내용이 이렇게 쭉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주 수업하는 범위입니다. 주 수업 범위인데 거기서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중에서 이것 공부한다는 거예요. 용도 지역의 지정 변경. 그럼 용도 지구구 들어가면 어디에 파란색이? 여기에. 여기 들어가면요. 여기에 파란색이 쭉 계속되어 있을 거예요. 똑같은 그림에 색깔만 위치가 바뀌어가면서. 그때 볼 때마다 왜 이거 써놨지? 왜 이런 거 그려놨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요 관리계획 파트에서 여기를 공부하고 있구나. 여기를 공부하고 있구나. 이걸 인식하면서 가시라고요. 이게 끝나면 요 그림이 등장할 거예요. 다시 인수분해 돼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주소가 확인돼야 숲을 봐야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입문 과정에서는 강의 목표가 이렇게 숲을 보는 것과 그다음에 이런 단어 학습하는 거 그걸 가르칠 거예요. 첫 번째 과정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뭔지 알고 방향 설정하고 가시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 학습 질문하고 학습 자료 활용하고 하는 것은 어디 가면 있냐면요. 다음 카페 가면 있는데요. 최성진의 공법사랑이란 카페예요. 그러니까 다음에다 최성진 치면 맨 위에 뜰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정회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뭐 등업 부탁드립니다 라고 한번 쓰시든지 아니면 천안 세정 중개사학원 학생입니다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써주면 보고 등업해 주니까 그래야만이 자료들 정회원이 돼야만이 자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여러분 해놓고 이것저것 또 자료를 또 봐보시고 제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는 또 거기다가 이런 자료 올렸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 해줄 거예요. 심지어 교과서 밑줄까지 다 꺼서 올려놓을 거예요.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 보고 수업 복습하면서 밑줄 꺼는 거 한번 따라서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수업시간에 졸다가 밑줄 못 끈 거 있잖아요. 메모했는데 메모 못한 거 제가 여기다 메모까지 해놓고 사진 찍어서 사진 첨부해서 올려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 보면서 공부하시면 되고 아직 이제 교과서는 안 나왔으니까 지금 인문서도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해보고 다시 이야기 해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맞춰주시면 되겠고 강의 계획서는 원래 강의 계획이란 것은요 깨지라고 짜는 겁니다. 요식행위입니다. 요식행위 형식적인 거죠. 이런 거 안 주면 서운해한다 그래서 이제 주는 거고 강의 계획서란 것은 지금 미리 이야기 공지합니다. 2주차는 강의를 좀 다음 주에는 휴강을 좀 합니다. 제가 뭐 그 전부터 미리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일정이 뭐가 좀 잡히는 게 있어서 다음 주에 휴강을 하고 그러면 시간이 좀 부족하겠죠. 원래 이제 입문 강의는 3시간 강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휴강 한번 한 다음에 대신 그것을 이제 수업을 3시간 반 아니면 4시간 마지막 주 한 주 있긴 있는데 마지막 주가 전체가 다 쉰대요. 저 혼자 나와서 그러면 마지막 주에 일주일 쉬다가 갑자기 토요일날 한번 나와 그러면 안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여튼 돼서 보지 마. 내가 설명할 일정이 아니니까. 그냥 그런 거 있었다 그래 그냥. 하여튼 일정 맞춰서 해줄 건데 시간은 그래서 좀 연장해서 한 3, 40분씩 연장해서 남들은 3교시에 끝나면 그냥 공법은 4교시 한다 생각하시고 다음 주 한번 쉰 것에 대한 대가는 또 제가 치를 테니까 일요일날에 뭐 이럴 때 나오라면 안 되잖아요. 아셨죠? 안 되면 이제 마지막 날 수업할 때 오후에 조금 더 연장해서 수업하시든지 그렇게 하게요. 아셨죠? 예. 그래서 뭐 다른 데하고는 별반 차이 없이 똑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예, 그 강의 계획은 논점 40개가 뭐가 있는지 한번 제목이라도 봤으면 하고 테마별로 40개 제목을 잡아준 겁니다. 우리 공부는 이제 1년간 요 40개 테마만 공부할 겁니다. 40문제 나오니까 40개만 공부하면 될 거예요. 제일 하고 싶은 말이 거기 콩나물 시루법입니다. 자, 이 공부 방법으로서 가장 많이 하는 거죠. 어제도 강남 거기 코엑스 가서 설명회하고 왔었는데 거기서도 마지막에 제가 했던 게 이거
콩나물 시루법. 자, 그럼 콩나물 시루가 뭔지 아시죠? 이런 콩나물 시루에 콩 넣어놓잖아요. 그럼 뭐 주죠? 물 주죠. 그럼 쭉 빠지는가요? 물 주면 물이 쭉 빠지나요? 콩나물 시루에서? 물 주면 물이 쭉 빠진답니다. 콩나물 시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되고. 예? 여러분 제일 잘하는 말, 배우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배우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배우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물 주면 물 쭉 빠지고, 물 쭉 빠지고. 그런데 있잖아요. 어느 시점, 일정 시점이 지나니까 콩나물이 자라있더라고요. 자라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쭉 빠졌다고 생각했는데요. 예, 빠지면서 이 콩은 자기한테 필요한 양분들은 다 섭취를 했다는 겁니다. 공부하면서요. 자기가 표현을 못하니까 다 잊어버렸다 생각하는데요. 바로 다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섭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11, 12월 입문 과정을 끝내고 나서 1, 2월 강의 들어가잖아요. 1, 2월 강의 들어가면요. 이제 요때 여러분이 느꼈던 그 답답함을 느끼는 새로운 학생들이 여러분 짝꿍으로 앉아있을 거고, 여러분들은 1, 2월 달 되면 저거 들은다는데? 이거 들은다는데? 라고 시작하는 여러분 모습이 이렇게 바뀌기 시작해요. 1, 2월 가서 3, 4월 가서 5, 6월 가서 계속. 저희는 무조건 2개월에 한 번 순환.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무조건 2달에 한 번씩은 전범위를 끝내주는. 자꾸 반복을 시켜서 물 주고 그러면 쭉 빠져가면서도 콩나물 자라게끔 양분 섭취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줄 거예요. 지금 제가 공부 방법을 이야기했는데요. 반복이라는 거죠.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5, 6월 7, 8월 이제 좀 친해지고 그러면요. 와서 장난말로 이런 말 합니다. 자기 머릿속에 있는 지우개 좀 꺼내주라고. 내 머릿속에 지우개 좀 꺼내주세요. 제가 어떻게 꺼내? 이게 수술한다고 꺼내질 거예요, 이게? 꺼내져요, 안 꺼내져요? 지우개.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거. 아직 머릿속에 지우개 없어요? 이게 꺼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요, 꺼내지 마시고, 그대로 두고, 지우개로 지워도요, 꽉꽉 눌러 쓰면서 몇 번 그 자리에서 쓰다 보면은 새겨지죠, 글씨가. 지워도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지죠. 공부하는 방법 아셨죠? 그 다음에 정독이 있고 속독이 있습니다. 공부 방법은 정독이요, 속독이요. 정독은 1시간에 막 한 페이지나 2페이지 보는 거예요. 속독은 1시간에 10페이지, 20페이지씩 보는 사람입니다. 뭘 해야 될까요? 정독을 해야 될까요? 속독을 해야 될까요? 네? 네. 속독. 빠른 속도로. 그렇게 대답까지 해놓고도 집에서 딴짓해요. 1시간 동안 한 페이지 보고 있어요. 속독과 다독. 여러분, 우리 시험은 절대평가랍니다. 상대평가는 성적순으로 끊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정독을 해야 됩니다. 남들 모르는 거까지 나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절대평가는 평균 60점만 넘으면 절대 합격. 절대적으로 합격. 그게 절대평가예요. 몇 점만 넘기면 되는 시험이다. 60점. 그렇기 때문에 속독과 다독을 가지고 자꾸 각인시키는 방법. 대신 이 속독과 다독의 전제 조건은 개념 정리가 된 상태에서, 기초 용어가 된 상태에서. 지금은 책을 읽을 때다 아니다. 아니란 거죠. 지금은 수업을 들을 때입니다. 수업이 들리고 나면 그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체킹하는 거. 아직은 교과서 읽고 할 거 없어요. 그냥 수업 시간에 나와만 주셔도 감사드립니다. 와서 앉아만 계세요. 그럼 알아서 떠서 먹여 드릴 테니까.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실래요? 공부 방법 봤으면. 제가 좀 어이없는 짓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부터 수업 시간에 한번 해보려고요. 프린트 뒷면 한번 봐보세요. 자, 오늘 1교시 끝나고 나서, 첫 시간 끝나고 나서 여러분한테 써보려고요. 단어 딱 3개만. 첫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는 단어 3개만. 순간 딱 안 들어오거든요. 가장 중요한 단어 3개만 써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 돌아서면 잊어버린다는 게요.
다시 리마인드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한 번만 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그 시간에 배웠던 가장 중요한 단어들. 이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해보려고 한번. 1년 내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시간에 배웠던 거 중요한 단어를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복습할 때 좀 더 옆에다가 메모하면서 새끼 쳐보고 뭐 이런 식의 방법들. 꼭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것은 1시간 끝났을 때 그 1시간 동안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과정. 그 과정에서 기억은 장기화되는 겁니다. 아셨죠? 공부하는 방법이 이제 다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진행하면서 차근차근 콩나물 시루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해 보시고, 자, 가봅시다. 이제 수업 시작하랍니다. 자, 다시 공법 맨 앞에 이제 교재로 들어갈게요. 교재가 그냥 강의 자료들이 다 거기에 들어갔으니까 따로 필요가 없어서 추가 자료가. 네. 그냥 저 편한 대로 그냥 제 강의 방식대로 교재를 써버렸습니다. 일부러. 그래야 내 학생도 편하게 들을 수 있고. 이게 원래 강의 교재라고 이게 분리되어 있잖아요. 교재는 책처럼. 그 다음에 강의 프린트는 강의 프린트 따로. 둘을 플러스 시켜놨습니다. 공법만큼은. 다른 과목은 모르겠는데 그냥 저 하고 싶은 대로, 저 쓰고 싶은 대로 책 다 써놨으니까. 기본서도 마찬가지로 방부와 기본서. 여기 있는 그림들 거의 다 들어갈 거예요. 책에 잡는 거 있잖아요. 남들이 보면 상당히 유치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우리 학생들한테는 책도 유치해야 되고 강의도 유치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공부란 게 그런 것 같아요. 공부란 게 너무 오랫동안 안 하다가 이제 하려고 하니까 낯설기도 하고 이런 방법론들만 조금만 전달되면 제일 필요한 게 그거더라고요. 방법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터득한다면은 쉽게 자격증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오늘 무조건 기할 게 지금까지 제가 했던 이야기에서는 우리는 60점 이상만 맞으면 된다. 자격증은 무조건 60점 이상이면 준다는 걸 알고 출발하시라고요. 자, 그럼 이제 제가 가르치는 과목은 부동산 공법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공법이 뭐냐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이 배우는 과목이 뭔지는 알고 출발해야 되죠. 지금 뭐 왼쪽 페이지는 어떤 교과에서도 없는 이야기예요. 부동산 공법이 뭐냐에 대해서는. 근데 이걸 알아야 수업이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부동산 공법이 뭔가를 여러분들 설명해 줄게요.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아니요, 나옵니다. 뭘로? 요게 질서가 될 겁니다. 요 단어를 이해하면 이 부동산 공법의 질서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 문제가 두세 개가 되어버립니다. 정답이. 여기서만도. 쓰고 말 것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럼 봐보세요. 부동산 공법은 법률 용어는요. 항상 이렇게 두 단어의 합성어로 되는 게 많습니다. 그냥 법률 용어는 인수분해를 할 줄 아시면 돼요. 이렇게 부동산 플러스 공법. 그 다음에 법률 용어 공부할 때 또 가장 필요한 게요. 남친이 뭘 줄임말이죠? 그렇게 잘 알아요. 남친 그러면 남자친구. 그러니까 그 법률 용어는 전부 다 남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 자자가 있고 구자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돼요. 자, 국토가 있네요. 뭐가 있다고요? 국토. 이건 뭘 줄임말이죠? 예? 다시요. 힌트 줄게요. 요걸 한번 줄여보세요. 전국 토지를 줄여서 뭐라고 압축하죠? 전토가 아니고 그게 국토요. 네, 그럴 줄 알고 물어본 거예요. 일부러 역으로 물어봤구만. 뭐라고요? 국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은 이렇게 인수분해, 용어적인가요? 인수분해하는 과정. 내가 아는 단어로 끊어서 읽는 방법과 압축되는 숨은 그림 찾기. 그러니까 남친의 의미를 밝히는 과정. 요 두 과정이에요. 자, 한번 해볼까요? 다음 주 1월달 됐을 때 제가 이 이야기 하면 여러분이 웃을 거예요. 오늘은 생점 처음 듣는 단어가 될 거예요. 공구가 뭐죠? 공구. 몽키?
공구가 뭘까요? 공동구매? 아니, 어떤 단어의 약자일까요? 공구란 단어는. 응? 무엇을 줄여서, 남자친구 줄여서 남친하지, 뭘 줄여서 공구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는 공동구매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공동? 구매를 줄여서 공구. 그렇지 않고, 공사, 구역을 줄여서 공구, 그럽니다. 무슨 구역이요? 봐봐요. 참, 보너스 게임 하는 거예요, 보너스 게임. 공사구역은요, 혹시 109, 209, 309, 409 하고 부르는 거 안 들어봤나요? 혹시 이런 단어 들어보셨나요? 아파트 단지에서 1블럭, 2블럭, 3블럭, 4블럭? 예, 블럭이라는 단어입니다. 블럭으로 나누어서 공사를 진행한다고요. 자, 첫 번째 공사구역, 두 번째 공사구역, 109, 209, 309, 409. 요게 이 공구란 단어가 만들어지면서요, 공사구역이란 단어예요. 공동구매가 아니고, 예? 대답을 안 해? 대답 왜 안 해? 제가 좀 깡패스럽군요. 수업 시간에는 여기에 나온 이유는 같이 눈빛을 맞춰가면서 못하면서 대답하면서 수업하려고. 지금 이 정도는 수업이 아니고 과외죠, 과외. 여기는 과외하는 교실이에요. 여기는 수업하는 교실은요, 제일 큰 교실은 제가 하는 교실에서 제일 큰 교실은 한 800석 정도 됩니다. 노량진에 있는데 올해 1년 동안 그 교실 썼는데, 자 끝에 800석이면요 요거 10개 넘죠. 10개 정도죠. 이런 거 자 끝에 안 보이죠. 근데 그 맨 끝에서 딴짓하는 게 다 보여요. 앞에서 다 보인다니까요. 여기는 과외하는 거예요. 과외. 내 수업 끝나고 나서 나중에 강의 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한테 합격자 발표하면 그때 과외비는 따로 받을 거예요. 1인당 1,000만원씩. 자, 다시. 여기 공구를 109, 209, 309, 409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최근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자, 아파트를 5,100세대를 공급한다. 9,500세대를 공급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5,100세대. 아파트 세대 수가 9,100세대. 그러니까 이 5,100세대 공사를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다 1,500세대, 여기다 1,500세대, 여기다 1,500세대, 여기다 600세대, 마지막에. 여기가 1,500, 여기가 600, 409가. 첫 번째 1,500세대 공급하고, 1,500 공급하고, 1,500 공급하고, 마지막에 600 공급하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공구를 나누어서 공사를 진행하잖아요. 보너스 게임이니까 잘 들어봐요. 공법 시에는 순간순간 돈이 나갑니다. 돈, 공법은 돈이거든요. 여러분이 여기 분양에 응할 때는 109예요, 409예요, 209예요, 309예요, 409. 어디에 응하셔야 돼요? 분양에 응할 때는 몇 공구? 109예요, 409예요. 분양에 응해야 되는 게 109죠. 이 사람들은 뭐 중개사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동산에 별 관심이 없어요. 자격증에만 관심 있지. 109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109가 미끼 상품. 109가 뭐라고요? 그래서 109에서 미끼에서 여기서 흥행이 돼야 여기를 끌고 갈 힘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가장 저렴합니다. 분양가가 여기서 900에서 시작했다. 109가. 그리고 흥행을 했다. 그러면 209는요. 925에서 930이 되는 거예요. 309는요. 960이 되는 거고. 409 갈 때는요. 1000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나는 109에서 받고 409 분양 들어갈 쯤 되면은요. 벌써 가만히 앉아서 피는 얼마 붙었어요? 평당 100만 원씩 붙은 겁니다. 34평이면요. 3,400만 원의 피가 붙었습니다. 근데 아파트 거래하면서 너는 109 분양받았으니까 너는 평당 900이야.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너는 마지막에 분양받았으니까 평당 1000이야. 이렇게 하는 건 아니란 거죠. 요 가격 수준으로 같이 올라가는 거죠. 공사구역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그러고요? 공구. 공구별로 나눠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같은 아파트 세대에서
이때는 109 분양 그러지 않고 1차 분양 그렇게 나올 거예요. 1차 분양, 2차 분양, 3차 분양 하면서 그때 어디에 응하는 게 맞다? 1차 분양. 가만히 앉아서 공급할 때 나는 피가 붓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가지 마시고, 에? 어디요? 109. 여기 109가 흥행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분양사무소 갔는데, 모델하우스 갔는데, 나 혼자 줄 서 있어. 서 있어, 집에 가. 집에 가야죠. 예, 지금 법학을 공부하는 것은 단어의 인수분해와 남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구별을 해 가는 과정이 우리가 1년간 공부를 하는 과정이 된다는 거. 시작해 봅니다. 부동산 공법입니다. 부동산이라는 단어와 공법이라는 단어에 뭐가 된다? 합성어가 되는 겁니다. 부동산 플러스 뭐라고요? 공법. 그럼 이제 부동산이 뭔가를 아셔야겠는데, 이제 그 단어들을 하나씩 풀어내면 돼요. 부동산이 뭐죠?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거. 움직이면은. 그럼 나 움직였네? 그럼 나는 뭐예요? 내가 물건은 아니거든요? 권리음에는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는데요. 객체는 물건이 있고 그 물건에는 부동산과 뭐가 있다? 동산. 예, 움직이는 자산이냐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냐 이렇게 나누는 거죠. 자, 그러면 부동산은 이제는 움직이지 않는 거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민법도 공부했을 텐데 어떻게 공부해요? 토지와 그 정착물. 민법 제 99조에 토지와 뭐라고요? 그 정착물 그랬네요. 토지와 그 정착물 중에서요. 우리는 뭐만 공부하냐? 건축물만 공부합니다. 뭐만 공부한다고요? 건축물. 하여 토지 공법이 있고 건축물 공법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이렇게 토지가 있고 이 토지에 뭐가 있으면요? 건물, 이 건축물, 이 토지 요걸 다루고 있는 게 뭐다?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근데 말고도 민법 시간에 많이 배웠죠. 건물 이외에도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나무예요? 나무의 집단이에요. 근데 뭘 갖췄어요? 명인 방법. 미분리 과실, 농작물 등이 있다 됐네요. 명인 방법이 뭐죠? 낯선 단어 나오면 무조건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예? 명인 방법. 여러분 책에 이름 썼어요? 안 썼어요? 책에다 자기 이름 썼어요? 안 썼어요? 보여줘봐요. 빨리 책에다 자기 이름 쓴 거 보여줘봐요. 크게. 안 보이구만. 노안이 와서 글씨가 안 보이네. 자, 저게 지금 명인 방법이죠. 이건 내 재산입니다라고 공시를 해놨잖아요. 그게 명인 방법이에요. 이거 내 거라고 대외적으로 표시한 거 공시제도의 하나입니다. 네, 다른 사람들 이게 내 겁니다라고 표기하는데 지금 방석에다 명인 방법 해놓은 거 보세요. 고명 뭐라고 해놨네요. 이 방석에 다른 사람한테 이게 내 겁니다라고 보여주는데 명인 방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관습상 이게 내 거라고 보여주는 제도. 일반적으로 부동산이 내 거라고 표현할 때는요, 등기. 이건 누구 거죠? 이거 성진이 겁니다. 아침에 제가 들고 온 거 봤죠? 따로, 이건 원장님 거예요. 이건 제 거고. 성진이 거. 자, 동산이죠? 움직이는 자산이죠? 이걸 내 거라고 표시하는 방법. 점유. 알아요? 정확하게는 이렇게 표현했죠. 악지. 손아귀에 쥐고 있다. 제가 한민법 하거든요. 민법 강의를 10년 이상 했었거든요. 손아귀에 쥐고 있다. 악지 그래요. 그게 뭐라고요? 점유. 그러니까 동산이 내 거라고 공시 표현하는 방법은 뭐가 있고요? 점유. 부동산은요? 등기. 근데 자, 과수원에 과수나무, 과일나무 있죠? 사과나무, 감나무. 그 과일 있잖아요. 사과가 열려있고 감이 열려있잖아요. 그게 내 거라고 표현하는 방법. 명인 방법. 산에 나무가 내 거라고 표현하는 방법. 명인 방법. 그러니까 이 산에 나무가 나무의 집단이 내 거라고 표현하는 방법이요. 삥 둘러 새끼줄을 쳐요. 그리고 군데군데 표차를 달아요. 뭘 달아요? 명찰. 뭐라고? 입산 금지. 예? 성진이 거.
여기저기 달아놓는 거예요. 그게 명인 방법이에요. 과수원의 과일 같은 거, 이게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 집단, 미분리 과실 나왔잖아요. 사과나 감나무밭에 보면 그 철종은 쳐져 있죠. 그 명인 방법 갖춰졌나요? 성진이 거, 촉수 금지. 금지 뭐라 썼죠? 감전이요. 축사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내 거야. 너 손대다가 감전돼서 죽는 수가 있어. 라고 표현하는 거. 그런 것들을 명인 방법이라 그래요. 단어들을 정확하게 알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내 거라고 관습상 표현하는 거. 새끼줄 써서 내 이름 써놓는 거. 그런 것을 뭐라고 한다? 명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민법 시간에 공부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기초과에서는 민법이고 없고 공법이고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들어보는 거예요. 아셨나요? 예. 자, 그러면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 집단이나 미분리 과실, 농작물 이런 것도 다 부동산을 보는데 우리 부동산 공법의 연구 대상의 부동산은 누구와 누구다? 토지와 거기 있는 정처물 요소 뭐 건축물 해서 토지 공법, 건축물 공법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은 토지 공법과 뭐가 있다고요? 건축물 공법이 있네요. 자, 그럼 이제 공법이란 단어를 설명할게요. 이 단어만 이제 알면 부동산 공법이 뭔지 알겠네요. 자, 공법에 대칭되는 단어가 뭐죠? 예, 사법. 사법은 개인 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게 사법입니다. 개인 대 뭐라고요? 개인. 그러니까 사법이란 것은 자, 나와 내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게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죠. 민법. 나와 누구요? 내 친구의 이야기예요. 나와 슈퍼 사장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슈퍼에 물건을 사러 갔습니다. 마음에 드는 물건이 없어요. 사요, 안 사요? 사요, 안 사요? 안 사고 나가면은 슈퍼 사장이 못나게 막 다리 걸고 문 잠궈버리나요? 그러니까 사법 관계의 대원칙은 임의성이란 거예요. 임의성.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걸 조금 세련되게 자랑을 잘난 척할 때는 이렇게 표현해요. 계약 자유의 원칙. 살까 말까는 내 마음이다. 계약 자유 사적 자치의 원칙 그럽니다. 하여 궁극적으로 뭘 실현하냐? 사사로운 이익, 사익을 실현하는 법이에요. 무엇을 실현하는 법이라고요? 사익. 이에 반해서 공법 관계는요, 공법은요, 우리가 공법 관련돼서 최근에 뉴스를 들어본 게 이런 것들. 자, 전매를 제한하겠다, 아파트. 국가가 규제하는 거죠. 개인들이 못하는 것을, 파는 것을. 전매를 제한하겠다. 분양가 상한을 설정하겠다. 국가가 민간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공급할 때 너 가격 요거 내가 정한 거 이상으로 팔면 안 돼 라고 제한을 가는 거. 그게 공법 관계예요. 여러분 토지가 있는데 여러분 토지를 마음대로 이용을 못해요. 요 주택가의 땅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공장 만들면 돼요, 안 돼요? 막 매연이 뭉게뭉게 피어나는 거. 그런 것을 규제하는 것을 공법 관계라 그래요. 그러면 이 공법 관계는 누구와 누가의 관계냐? 자,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죠. 국가와 누구요? 국민. 거기 맨 위에 그림 그려져 있나요? 좀 맨 앞으로 왔어요, 홍법. 맨 앞에. 자, 국가와 누가의 관계요? 국민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거예요. 자, 이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는 보세요. 개인 대 개인 간의 관계는 이렇게 나란히 서 있었나요? 나란히 대등관계 있죠.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는요, 대등관계요, 상하 수직관계요. 상하 수직관계. 국가가 국민보다 우월적 지위에 서 있어요. 누가요? 국가가. 하여 우리한테 명령합니다. 강제합니다. 너 함부로 전매 같은 거 하지 마. 투기하지 마. 투기 과열지구하고 지정하잖아요, 최근에. 이런 명령 강제 여러분을 규제하고 못하는 제한하는 이런 질서가 됐어요. 상하 수직관계로.
하여 궁극적으로 무엇을 실현하는 공익을 실현하는 법이에요. 무엇을 실현한다고요? 공익을 실현하는 법. 공익 실현은요, 다 같이 살만한 사회를 만들어주는 법,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제 부동산이 뭔지 공법이 뭔지 설명을 했죠. 그러면 자, 이제 부동산 공법이 뭔가를 정리를 해봅시다. 두 단어 합하면 되죠. 어떻게 했어요? 토지나 건축물 같은 것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누가? 국가가 누구보다? 국민보다 어떤지요? 우월적 지위에 서서 명령 강제 규제 제한함으로써 뭘 실현하는 법? 공익을 실현하는 법. 이게 뭐다? 부동산 공법. 지금 아무 생각이 없을 거예요. 두 단어 합한 것밖에. 자, 저는 법학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초니꾸르 실력이다. 법학은 기초니꾸르 뭐라고요? 실력. 그러면 기초라는 것은 용어를 이야기합니다. 용어 정의, 단어의 뜻 정리. 용어 정의 니꾸르 뭐라고요? 실력. 근데 제가 말하는 이 용어 정의는, 기초라는 이 용어 정의는 책에 쓰여져 있는 이 문장이 아니라 이 문장을 나만의 방식으로 표현을 해내는 거예요. 나만의 방식으로 표현을 해내는 거. 이게 기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부동산 공법 하는 단어를 여기 제가 써놓은 교과서의 규정대로만 읽어보는 거고, 지금은 이걸 이제 나만의 방식으로 표현해낼 줄 아는 거. 근데 처음 보는 단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이걸 나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가능 불가능. 그럼 제가 우리 집에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큰딸. 지는 나한테 큰아들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게 그때 큰딸이거든요. 우리 마누라를 놓고 제가 몇 년을 괴롭혔어요. 눈높이를 여러분하고 맞추려고. 우리 와이프한테 설명해서 와이프가 오케이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와이프한테 설명했던 방식들로 여러분한테 설명해 줄 테니까 이 방식이 맞으면 받아들이시고, 기분이 나쁘면 여러분이 어떻게든 새롭게 만드는 거고, 하여 그 단어를 표현해낼 줄 아셔야 돼요. 그게 공부하는 과정에서 제일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 봐볼게요. 부동산입니다. 바꿀 단어가 없어요. 토지고 건물이 부동산인 건 다 아시죠? 토지나 건물 같은 것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누가? 국가가 누구를? 나를. 국민이 나잖아요. 국가가 누구를? 나를. 요 단어를 한마디로 표현해봐요. 요 단어를. 우월적 지위에서 명령 강제 규제 제한한다. 간섭하네. 좀 더 리얼하게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해서 뭘 실현하는 거? 공익. 자, 공법 정리해볼까요? 공법. 국가가 나를 간섭, 귀찮게 함으로써 다 같이 살만한 사회를 만들어주는 법. 국가가 누구를요? 나를 어떻게 해요? 귀찮게 해서 다 같이 살만한 사회를 만들어주는 법. 공익 실현이라는 단어죠. 이제 용어 정의 함께 해봅시다. 부동산 공법입니다. 이 단어를 표현할 줄 아셔야 돼요. 자, 부동산 공법 무엇에 대해서? 토지나 건물 같은 무엇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누가? 누구보다? 누구를? 나를. 어떻게 함으로써? 간섭, 귀찮게 함으로써. 뭘 실현하는 법? 공익을 실현하는 법. 이게 뭐다? 부동산 공법. 그럼 부동산 공법의 용어가 됐잖아요, 이제. 부동산 공법은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에서 국가가 나를 귀찮게 하는 법이더라 해서 다 같이 살만 사회를 만들어줬죠. 이게 용어정이면 기초가 되잖아요. 논점이 보일걸요? 부동산 공법의 논점은 귀찮게 하는 거. 가장 대표인 단어 규제, 제한. 하여 우리 공법책에 규제가 보이면, 우리 공법책에 제한이 보이면 무조건 별표.
출제 포인트. 그럼 여러분을 규제하고 제안합니다.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그럼 국가를 상대로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 그 착한 사람들. 국가가 시키면 시킨 대로 땅 내놔. 그러면 땅 뺏기고 나면 말 거예요?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관련 문제. 민법책은 대개 이런 것을 이제 관련 문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파생 논점, 파생 효과. 나를 규제하고 제한하니까 가만히 있어요? 싸워야 돼요. 권리, 구제, 손해, 배상, 행정, 소송을 제기하겠죠. 그래서 자 단어가 되니까 핵심 키워드가 보이는 거고 파생되는 논점을 찾아가는 거고요. 이게 법학을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부동산 공법이 뭔가를 가르쳤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되는 게 뭐가 있는가를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부동산 공법이 뭔가 봤어요. 이제 한 페이지 했어요.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가볼랍니다. 그러면 자 거기 위에 법률에 6개 묶여있고 밑에 보면 밑에 박스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을 거예요. 자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 토지공법이 있고 건물공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 이거 봐봅시다. 우리가 공부하는 게 이제 토지에 대해서 4개의 법률을 공부하고요. 시험범위 대상이 건물에 대해서 2개의 법률을 공부합니다. 자, 토지에 대해서 첫 번째 공부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거 뭐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써볼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이걸 이제 읽을 때는 약칭은 이렇게 합니다. 길다고 이렇게. 자, 국토 해봐요. 계획법, 국토계획법. 뭐라고요? 네, 이런 약칭도 제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국토교통부에서 정해줍니다. 뭐라 부르자? 국토계획법. 근데 우리 학생들은 이것도 길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다시 정해줍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줄이면 될까요? 네, 국계법. 뭐라고요? 국계법. 우리 학생은 이것도 국계법 해야 되는 저런 건데 수업 시간에 거의 국토계획법이라고 그럴 거예요. 자,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법률 명칭은요, 그 법의 구성을 모두 담아야 되거든요. 네? 자, 여기 읽어보세요. 국토의, 뭐라고요? 국토의 전국토지죠? 뭐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뭐하고? 이용하는 법률이 돼요. 이 법은 전국 토지에 대해서 뭘 수립하고? 계획. 그 다음에 그 계획에 맞춰서 우리 개개인이 계획은 국가가 수립하는 거죠? 사사로이 못하는 이용하는 것에 관한 법률이라고요. 하여 이 법은 이렇게 여기까지 계획 수립하는 파트가 있고요. 이렇게 이용 개발하는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 법은 전국 토지에 대해서 국토에 대해서 뭘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못하는 이용하는 법률. 이렇게 사선 끊어서 읽어봐요. 방금 여러분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 국토계획법의 구성을 다 봤어요. 이게 숲이라고요. 분명히 단어 속에 이게 전국토지인지 알면 전국토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못하는 이용하는 법률. 계획은 누가 수립하죠? 그걸 이제 좀 세련되게 국가니까 공적개발이라 그래요. 공적주체니까. 그럼 계획에 맞춰서 집을 짓는 거. 그게 이용, 사적 개발이 되는 거예요. 국가가 계획을 수립해주면 그 계획에 맞춰서 여러분이 토지에다 집을 짓고 할 수 있다고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이게. 그게 국토계획법. 가장 중요한 법이고, 우리 시험 문제 12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법이에요. 제일 먼저 전국 토지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국토. 전국 토지를 공부하잖아요. 이렇게 국토를 공부하면 그 하에서 이제 전국 토지 안에 도시가 있죠. 도시를 다루는 법. 그 다음에 도시가 있고 시골이 있겠죠. 시골의 농지를 다루는 법. 토지에 대해서
전국토를 다루는 법, 도시를 다루는 법, 농지를 다루는 법. 자, 신도시를 만듭니다. 신도시를 만들면 그 법이 뭐가 될까요? 도시개발법. 동탄2 개발하는 거 봤죠? 동탄2. 저 평택에 고덕 신도시 만드는 거 보셨나요?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고덕. 여러게요. 여기다 신자만 넣으면 돼요. 신도시 개발법이에요. 이건 약칭이 없어요. 도시개발법 그래요. 근데 이것도 길다고 틀리니까 자, 개발법 합시다. 뭐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 이거 막 도개법 그런다. 발음 잘못하고 쪼개법 막 그런다. 이건 개발사업이라고 그래요. 도시개발사업이라고 그러죠. 얘를 개발법이라 부른 거고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6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건 어떻게 약칭을 하냐면요. 도시 정비법하고 약칭한 거예요. 얘가 도시 개발법이듯이 이것도 이제 길다고 정비법 그래요. 뭐 도정법 그런 단어 쓰지 마세요. 뭐 또 도주법. 뭐 잘못해서 도망가게. 도정은 쌀짓는 거고 도주는 도망가는 거죠. 얘는 분명히 국토교통부에서 도시 정비법이라고. 아니면 그냥 정비법 하시면 돼요. 저는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아니면 개발법, 정비법 이렇게 약칭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약속에 가는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개발법, 정비법인데 이게 6문제. 정비법 뭐냐면요. 재개발, 재건축. 여러분 선배들은 많이 힘들었어요. 요 사업이 6개였어요. 이제 사업이 3개입니다. 올해부터. 올해가 아니라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시험부터는 3개의 사업으로 축소가 됩니다. 좀 더 공부하기 좀 편해지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신도시를 만들고 그게 노후화되니까 재개발, 재건축하는 사업, 정비법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농지를 다루는 농지법을 공부하고요. 2문제가 나옵니다. 뭐 이번 입문과정에서는 농지법은 수업 안 합니다. 농지법 2문제 나오는데요. 2시간 죽으라고 공부해도 2시간 분량이거든요. 농지법이 죽으라고 공부해도 한 문제를 맞추고요. 30분 편하게 공부해도 한 문제를 맞춰요. 어떻게 하실래요? 2시간 죽으라고 해서 한 문제 맞출래요? 30분 편하게 해서 하나 맞출래요? 네, 앞으로 30분 이상 투자는 안 할 겁니다. 그러나 항상 터치는 할 겁니다. 기본 단어들 터치는 해줘야 되니까. 근데 효율적 측면을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한 번은 쫙 할 때가 있겠죠. 왜냐하면 농지에서 이러면 한 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30분 이상 투자하면 아까운 곳이다 라는 것도 알고 봐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지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토지를 공부하려면 이제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 공법을 공부하는데요. 2개가 있어요. 건축법과 주택법이 있습니다. 이거 7개, 요게 7개 나옵니다. 잠깐만요. 이 건축법과 주택법 간단하게 한번 구별해 줘 볼게요. 자, 여러분 같이 해봐요. 건축법과 주택법을 구별할 때 이 구별을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공장을 만들어 갑니다. 뭘 만들어요? 이거 건축법이에요, 주택법이에요? 공장은 건축물이에요, 주택이에요? 그럼 무슨 법? 건축법. 주택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상가 빌딩을 만들어 갑니다. 상가 빌딩, 이런 건물. 우리 학원 건물도 상가 빌딩. 건축법을 적용할까요? 주택법을 적용할까요? 무슨 법이에요? 주택법 적용한다, 안 한다? 자, 근데 주택을 만들려고 합니다. 뭘 만들어요? 우리 주택도 건축물인가요? 자, 힌트 줄게요. 주택을 만들려고 합니다. 뭘 만들려고요? 주택을 만들 때 건축법을 적용할까요? 주택법을 적용할까요? 나 힌트 줬어. 뭐라고요? 둘 다 적용. 그럼 이 두 법은 주택법을 가지고 구별하는 실익이 있네요. 그죠? 그래서 그 법을 딱 구별해서 선을 그어주시면 참 편해져요. 자, 한 번에, 뭐라고요? 한 번에, 1년에 연간이에요? 한 번에요. 한 번에 만드는 주택의 개수가 29개 이하면은 건축법.
한 번에 만드는 주택의 수가 30개 이상이면 주택법. 이렇게 법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단독주택 있죠. 집 한 채짜리. 그걸 만들 때는 무슨 법을 적용했을까요? 집 한 채. 무슨 법? 정신 차리고 대답해요. 다시 여러분 살고 있는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는 뭘 적용했을까요? 예? 몰라요. 아파트를 29개 이하로 만들 수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건 건축법이에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아파트는 몇백 세대죠? 몇천 세대고 그럴 때는 뭐 주택법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두 법을. 그럼 이제 이 공부란 것은 항상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략이. 그래서 여러분이 전략적으로 공부할 게 여기 국토계획법 12문제 맞춰주는 거. 12문제에서 9개, 10개를 맞춰주셔야 돼요. 여기 첫 번째 전략. 국토계획법 하고 나면 이제 상당히 많이 어려워요. 조금 쉬운 파트로 가야 되는데 그게 건축주택. 올해는 건축도 많이 어렵게 나왔는데 여기는 이제 매우 쉽게 나오고 여기까지. 단순 암기 영역이라. 그래서 수업 순서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국토계획법에서 건축주택으로 넘어갈 거예요. 여기가 더 쉽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게 되면 교과서도 그렇게 바꾸고 싶었는데 논리성 측면에서는 바꿀 수가 없어요. 뒀습니다. 수업할 때 교과서 순서만 좀 바꾸고 가는 걸로. 또 저만 이 교재로 쓰는 게 아니라 저 말고 다른 선생님들이 제 교재로 강의를 해주거든요. 욕을 많이 해요. 남의 교재 쓸 때는. 자기 마음대로 안 돼 있으면. 원래 그런 거예요. 교과서 같은 것은. 제가 오래 살 거예요. 이제 교과서 쓰면서 욕을 많이 먹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 편제는 그냥 일반 편제에다 맞춰놓고요. 저는 수업을 바꿔서 할 거예요. 바꾸고 싶었는데 좀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안 했습니다. 욕을 너무 많이 먹을까봐. 그래서 국토계획법 건축주택으로 가고 여기까지 우리는 첫 번째 주 목표 타겟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어느 정도 들리면 제가 이쪽을 끌고 갈 거예요. 여기까지 도시개발법까지. 여기까지 쉽거든요. 6개에서 5개는 쉽거든요. 여기까지 맞출 수 있게끔. 요 2개는요. 편하게 하시라고. 편하게. 공부해도 3개. 죽으라 공부해도 3개. 수업만 들어도 3개. 그럼 수업만 들으시면 돼요. 여기는 죽으라고 해도 하나. 수업만 30분 들어도 하나. 수업만 들으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전략은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러다가 이쪽으로. 요 쉬운 파트가 이게 맨 뒤에 있으니까요. 강의가 원래 사람들은 다 2갈씩이죠. 앞에는 자세하다가 뒤에 가면 진도 확 빼고. 그럼 정말 맞춰야 되는 쉬운 파트를 진도를 빼버리니까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런데 순서를 좀 바꿔서 여기 누구나 다 열심히 하는 거. 그 다음에 좀 쉬운 파트에서 탄력받게 하니까 문제를 풀어봐도 점수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렇게 바꾸니까요. 합격률이 어마어마해진 거예요. 보통 저희들이 나가는 학원들이 합격률이 62, 3%대요. 그런데 순서 딱 바꾸니까 그 다음에 또 합격률이 82, 3%예요. 그 학원의 합격률은 공법이 좌우합니다. 공부를 할까 말까를 그게 결정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뭘 바꿔야 될까요? 순서를 바꿔야 되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공법이 뭔가 소개를 시켰고요. 다음 페이지 가면 법원 하면서 이제 법의 존재 형식 하면서 이런 부분 잠깐 더 소개하고 법률을 볼 줄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뭘 배우는 거 알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정말 본진도 들어가야 될 거예요. 자, 수업 프린트 받은 거 뒷면 한번 봐보실래요? 뒷면 1교시라고 썼잖아요. 방금 첫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는 단어 딱 3개만 써보세요. 뭐 배운 것 같은가? 정말 논점을 썼는가? 그리고 저랑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고 쉬는 시간 갈게요. 생각해봐야 된가요? 진짜로. 잘 썼어. 왜 그래?
자, 빨리 써. 2개밖에 못 쓰잖아, 지금. 남자친구 같은 거 쓰지 마. 남자친구 써놓고 옆에다 남친구를 하지 말고. 저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던 게 콩나물 시루법을 이야기했어요. 평균 60점을. 벌써 하나도 그 사람 그거 아무도 안 썼을 거예요. 그거 수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수업했잖아, 나는. 평균 60점 절대평가. 콩나물 시루법. 아니면 1차 과목은 80점 만점이야. 이 이야기가 첫 번째 했던 이야기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오늘 논점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하고 이야기했던 게 부동산 공법을 이야기했고, 단어를 쓰라니까 막 문장을 쓰고 있고 막 난립니다. 연애 편지 쓰고 있고 지금. 부동산 공법을 이야기했죠? 부동산이 뭐다? 공법이 뭐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부동산을 기억하시고 공법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국토란 단어 이런 거 설명을 했었고요.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와야 될 것은 공부 방법에 대해서 콩나물 시루법이나 60점이라는 단어가 생각났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생각났던 게요, 부동산이라는 단어, 공법이라는 단어, 남친이라는 단어, 인수분해 이런 단어. 그러니까 조금 더 쓴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게 떠오르면 되죠. 네, 공통적으로 쓰는 단어가 국가가 나를 규제하는 법, 공법. 이게 정말 잘 쓴 거예요. 그때 이제 공법이라 써줘야 되겠죠. 거기다가 그렇게 한 번씩 끝나고 나서 뭐 배웠나 단어라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이것도 안 하거든요. 여기서 공부가 출발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이라면 이것도 누가 순간 지나가면서 같이 우리 선생님들하고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딱 하더라고요. 순간 이게 나는 바로 이게 수업 반영을 시킨 거고, 그 말한 사람은 반영을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이야기 했을 때 저는 순간 당황스럽군요. 와, 쟤는 학생들의 저런 면도 보는구나. 같이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이게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인 캐치가 이거였고, 올해는 한번 인문과정에서는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보는 게 좋겠다. 어차피 인문과정에 OX 문제 주고 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무리수고, 이런 식의 방법 가지고 단어 한번 생각해보고 책장 넘기면서 내가 제대로 썼는가도 점검도 해보고, 좀 어이없는 것 같지만 분명히 맞는 방식일 겁니다. 됐나요? 수업은 기본적으로 50분 수업에 10분 휴식이 기본이나, 이제 뭐 하다 보니까 좀 말이 길어져서 첫날은 그렇게 하시고 가급적이면 맞춰 드릴 거고, 그러면 차근차근 첫 번째 시간이 좀 짧게, 두 번째부터 약간씩 길어져서 그냥 3교시 체제로 해서 3시간 반에서 4시간 수업하는 걸로, 정확하게 4시간 정도 늘어야 될 때는 제가 쉬는 시간 한 번 더 줄게요. 조금 공부는 더 한다라고 한 주 쉬고 좀 더 한다 이렇게 양해 좀 해주시고, 아셨죠? 예, 잠깐